투자는 건강하게, 마음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케빈 베스만 허정욱입니다. 오늘 촬영일자 5월 6일입니다. 제가 최근에는 그 인강을 출시를 했잖아요. 인강 제작하고 편집하느라고 많이 바쁩니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좀 많이 못 찍고 있다가 간만에 좀 찍고 싶은 영상들이 주제들이 좀 생겨서 준비를 해보게 됐고요. 오늘은 최근에 1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이 있었던 하이닉스에 대한 분석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이닉스 관련된 영상은 종종 올려드리는 것 같아요. 뭐 하이닉스가 뭐 이래서 좋다, 그리고 하이닉스 재무 구조는 어떻다, 이렇게 분석을 좀 드리는데, 이번에 1분기 실적을 보면서 또 제가 생각이 어떻게 결이 바뀌었고, 지금 저는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하이닉스는 어느 정도 좀 들고 있습니다. 꽤나 헤비하게 들고 있고, 그래서 들고 있는 저는, 보유 편향을 갖고 있는 저는 하이닉스를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들어가시죠. 1분기 실적입니다.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이 정도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매출이 17조 6천억에 영업이익 7.4조가 나와가지고요. OP 마진이, 영업이익률이 40%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컨센서스가 이미 상당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컨센서스를 많이 비트했어요. 매출 같은 경우는 2% 비트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센 대비해서 13%까지 가까이 나오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8분기 연속으로 2년 내내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영업이익률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42%보다 높은 수치를 더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OP 마진 기준으로는 여기가 최대일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HBM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보니까 2분기부터는 HBM 출하량 HBM3E, 이게 지금 가장 선단의 HBM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 출하량의 절반 이상이 12단이 될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원래는 우리가 이제 8단이 좀 메인이었고 12단으로 넘어가고 있고, 이제는 16단까지도 출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 중에서도 12단, 그러니까 12단이 8단에서 12단이면 용량과 성능이 쉽게 말하면 그냥 50%더 좋다고 이해를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25년도를 쳤을 때는 HBM 출하량이 24년도에 비해서 2배 이상 올라갈 거다. 24년도도 사실 굉장히 큰 흑자를 달성을 했었잖아요. 근데 HBM 출하량이 2배 이상 되면 전체 실적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더 커질 거고, 그렇게 되면은 영업이익과 매출도 굉장히 많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저는 시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HBM3E 다음으로는 우리가 HBM4, HBM4E를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 HBM4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조금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하이브리드 본딩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점점 시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HBM이 그 여러 가지 그 다이들, D램 다이들에서 맨 밑에 있는 다이가 로직 다이라고 하는 시스템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HBM이 조금 구조가 바뀝니다. 그래서 HBM4를 언제 빠르게 양산할 수 있을 것이냐가 되게 중요하고, 또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하고 마이크론이 HBM3E에서는 어느 정도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쪽 HBM4로 빠르게 넘어가야 또 경쟁 격차를 벌릴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하반기 때 바로 조기 양산에 들어간다라고 하고요. 전체 드램 매출에서 HBM 비중이 1분기 기준으로는 45%가 좀 넘어갔는데 2분기부터는 50%가 넘어갈 거라고 하면서 현재 파악하고 있는 하이닉스의 HBM 시장 내 점유율은 70%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커머디티 반도체 쪽에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낸드 쪽에서는 상황이 1분기 기준으로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감사는 굉장히 하드하게 했었던 그런 분기였기 때문에 출하량은 전분기 대비해서 19% 떨어졌고요. ASP도 1분기까지는 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고부가 가치 낸드, 그리고 낸드 모듈 쪽으로 들어가서 SSD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곧 있으면 300단이 넘어가는 그런 SSD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321단 QLC ESSD 244TB, 그러니까 이건 아마 솔리드 차원에서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낸드는 조금 더 고부가 가치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최근에 좀 반도체 트렌드 포스 자료들을 따라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낸드 쪽도 ASP가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분기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2분기, 그리고 특히 저는 하반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낸드도 ASP가 많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혹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보고요. D램 같은 경우가 이번에 경사가 났죠. 마켓시어 매출 기준입니다. 매출 기준으로 36%를 달성을 하면서 삼성전자를 정말 처음으로 제치는 그런 기염을 토했습니다. 물론 이게 커머디티 D램 가지고 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D램 시장 안에 HBM도 모듈의 하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합했기 때문에 36%고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전히 생산량, 웨이퍼 장수라든가, 그리고 일반 커머디티 쪽에서는 그래도 삼성이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또 삼성이 D램 쪽에서 계속해서 1B, 1C 이런 것들이 많이 무너져 가고 있어서 이쪽도 하이닉스한테 많이 밀리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물량의 삼성이라고 하는 거는 또 의미가 있으니까요. 전체 매출에서 하이닉스 기준으로 D램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기존에는 74%였다면 이번에는 80%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이 역시 HBM이 굉장히 좋은 실적에 기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셨을 것 같아요. 야, 반도체 관세 들어간다며 트럼프가 반도체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어찌됐든 관세 매기기 때문에 막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야, 하이닉스가 미국의 빅테크들을 고객으로 소구하고 있지 않냐. 찾아보니까 매출의 60%가 미국 향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하이닉스는 또 미리 스터디도 해보고 이번에 컨퍼런스 콜 자료도 좀 찾아보면 실제로 선적지는 미국 외의 지역들로 이미 다 컨버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반도체를 대상으로 한국 반도체를 대상으로 뭐 관세를 매기는 그런 걸로부터는 조금 자유롭지 않겠느냐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관세 때문에 하이닉스 실적이 받는 타격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뭐가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냐면 환율의 급격한 움직임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 향이다 보니까 다 달러 결제가 될 거고요. 근데 다만 최근에 좀 달러가 약세로 빠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하이닉스가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해칭을 걸어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만약에 해지한 그런 퍼센티지보다 훨씬 더 많이 환율이 급격하게 움직임이 된다면 오히려 환율 쪽에서 조금 환차손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올해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올해 초에 사실 1월 달에는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뭐 딥시크가 나오면서 쾅 하고 떨어지고요. 관세가 나오면서 쾅 하고 떨어져서 아직까지 20만 원을 회복을 하고 있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제가 아무리 하이닉스를 극찬하는 그런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하이닉스가 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려보고 저도 스터디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외국인 수급입니다. 자, 외국인 수급 관점에서 외국인들의 심리로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한국인인데 외국인들은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내가 외국인이라면 어떨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일단 관세 리스크도 있고 글로벌 어떤 불확실성 이슈도 있고 하면서 금융시장에 지금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심리가 들어와 있거든요. 특히 외국인들 입장에서. 그럼 이 친구들 입장에선 자금을 배분을 함에 있어서 굳이 주식을 투자를 할까? 굳이 주식 중에서도 한국이라고 하는 이머징 마켓을 살까? 그 중에서도 굉장히 변동성이 큰 하이닉스를 살까? 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하이닉스가 좋고 나쁜 거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이 친구들은 굉장히 큰 자금을 움직이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변동성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외국인들은 이런 팽배에 있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지 않는 이상 굳이 지금 하이닉스를 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얘네들이 롱숏 전략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공매도로 덤비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매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러분들 그 HTS, MTS 들어가 보시면은 얼마든지 빠르게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좀 기분 나빠하는 포인트인데 모건 스탠리를 포함해서 거의 모건 스탠리죠. 외국계 증권사에서 주기적으로 매도 리포트를 내거든요. 특히 이 모건 스탠리, 숑킴이라고 하는 분께서 자꾸 내시는데 외국계 자금은 아무래도 이런 애널리스트 리포트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부정적인 리포트가 자꾸 나오니까 외국인 수급도 부정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속스와의 연계성입니다. 속스가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죠. 어쩔 수 없어요. 우리나라 반도체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연동이 돼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태껏 그래왔고 그런 어떤 심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급이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최근에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이런 나름 합리적인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1분기 때 하이닉스 실적이 잘 나온다면 그건 어차피 관세 불확실성을 염두에 둔 선주문일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문이 확 몰리면 하반기 때는 오히려 실적이 빠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반도체라고 하는 산업은 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가 타격을 줄래야 줄 수가 없는 타격을 줬다가는 미국이 훨씬 더 큰 코 다치는 그런 산업일 것 같다라고 저는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는 저는 하반기 반도체 경기를 부러뜨리면서까지 트럼프가 자기 맘대로 할 수 있을
것이냐,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도 같기는 하지만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그걸 상상하기가 저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좀 생각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AI의 강세가 확실하지 않다고 시장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뭐 마이크로소프트부터 해서 빅테크가 캐펙스를 줄이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이 좀 들어오고 있고, 그러다 보면 반도체가 당연히 덜 들어가겠죠. 엔비디아 칩이 덜 들어갈 거니까. 엔비디아 칩이 덜 팔리면 당연히 하이닉스도 HBM을 그동안은 잘 팔았지만 앞으로는 여기서 더 성장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하이닉스가 1분기 실적을 굉장히 잘 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아주 긍정적으로는 반응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저는 감히, 제가 참 뭣도 아니지만 감히 긍정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싶은데요. 지금의 주가가 부진하게 움직이는 이유가 펀더멘탈에 관련된 영향이 크냐, 아니면 수급과 모멘텀의 영향이 크냐라고 하면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 성향에 따라서 다르시겠지만 저는 가치 투자자입니다. 기업을 분석하고 기업의 적정 가치를 보고 펀더멘탈을 어떻게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펀더멘탈이 꺾이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수급적으로 움직이는 거고, 그러면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 수급의 영향은 다 평탄화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수렴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펀더멘탈이 더 주요하게 장기적으로는 주가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지금은 오히려 덤벼도 괜찮지 않은 주가 영역이 아니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그리고 지금도 들어오고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누적된 공매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이후에 숏 커버링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는 오히려 좀 하이닉스를 칭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렇게 공매도가 많이 터지는데도 불구하고 개인과 기관인들이 자기네들의 매수세를 그걸 다 받치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사이즈의 공매도였으면 이미 주가가 더 떨어졌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개인들이, 저를 포함한 개인들이 다 받아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졌고, 그렇게 되면 외국인 친구들도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주식을 대차를 해왔던, 빌려왔던 그 상환 기간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숏 커버링이 들어오면서 오히려 재매수세가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수급상으로도 조금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냥 압도적으로 포워드 PE가 많이 쌉니다. 지금 저는 사실 올해 실적보다도 내년 실적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FN 가이드에 들어가서 26년도 실적을 찾아보고 그걸 기준으로 이제 2년 뒤 포워드 PE를 계산을 해보면 4.5배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은행주도 아니고요. 은행주도 제가 최근에 보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서 7배인가까지 올랐더라고요. 근데 지금 하이닉스가 4.5배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설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가 더 떨어질 데가 없다, 뭐 이런 우리가 이야기들 하지만 펀더멘탈, 정말 기업의 경쟁력까지 고려해서 누가 본질적으로 좋은 기업인데 좋은 주가에 가 있느냐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뭐 여러분들 사라고 막 등 떠미는 거 아닙니다. 각자 판단을 해보시고요. 다만 근데 저는 하이닉스가 꽤 괜찮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이닉스의 1분기 실적 발표와 관련해서 하이닉스의 현황을 정리를 드려보고, 또 작금의 주가 움직임과 관련해서 제 판단도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물론 이건 정말 의견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네가 틀렸다, 하이닉스 결국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다만 우리가 이걸 좀 건전하고 건강하게 의견을 나눠볼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창에 적극적으로 남겨주시면 함께 소통해보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